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습관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도구들,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정말 힘든 하루 끝에 이건 진짜 끊어야지 다짐했던 그 과자에 슬쩍 손이 간다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게만 하면 어김없이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자, 이 강력한 끌림의 근원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면요. 나쁜 습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중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독은요,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를 말해요. 첫째, 그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다른 어떤 걸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상태. 바로 이겁니다. 결국 중독은요, 일종의 도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혹은 너무 반복되고 지루한 내 삶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꼭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주부부터 잘 나가는 CEO까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습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습관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한번 몸에 배면 진짜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습관은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설정해둔 자동 주행 모드 같은 거예요.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어둔 거죠. 이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습관은 총을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단 탕 하고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그냥 자동으로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잠깐만 하고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본인 예를 들어주시는데 진짜 재밌어요. TV를 켜는 게 일종의 방아쇠인 거죠. 그걸 딱 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동 연쇄 반응이 시작돼서 정신 차려보면 과자 한 봉지를 이미 다 먹어 치운 뒤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야 내가 이걸 다 먹었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바로 그 순간을 틈타서 이 자동화된 습관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전원을 내려버리는 게 바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회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사라지니까 네모에 가장 깊숙이 배어있는 행동, 즉 습관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평소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기본값을 만드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좀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좋든 나쁘든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거의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그럼 끝났네 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더 좋은 습관을 그대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TV 보면서 자꾸 과자를 먹는다. 이게 나쁜 습관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TV를 보는 그 상황에서 내 손에 다른 할 일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뜨개질 같은 거요. 지하철에서 자꾸 스마트폰만 보는 습관도 마찬가지죠. 그 손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나쁜 습관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요. 이게 습관 자체가 뇌에서 삭제돼서가 아니고요. 마치 오랫동안 안 가서 길을 잃어버린 장소처럼 그 습관으로 가는 길, 즉 방아쇠를 뇌가 잃어버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나쁜 습관을 덮어쓰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공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if then when 공식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언제, when, 어떤 상황이 되면 if,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then,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뇌한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아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딱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막연하게 매일 약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 when 만약 내 손에 물컵이 있다면 if 그럼 나는 약을 먹을 것이다. then 어떠세요? 훨씬 구체적이죠? 이렇게 기존에 하던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딱 밧줄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쉽게 자동화가 됩니다. 결국 이 공식이 진짜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가 애매모호한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when과 if 조건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뇌는 낸 행동을 훨씬 더 빨리 자동 모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일종의 명확한 신호, 즉 방아쇠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덮어쓰기도 알았고 if then when 공식도 알았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게 진짜 의외의 대답인데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은요. 바로 기분이 약간 우울하거나 좀 센치하거나 아무튼 살짝 가라앉은 날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땐 어때요? 진짜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약간의 불만족, 약간의 우울감이 뭔가 바꿔야겠다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성취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만드는 아주 작은 좋은 습관 하나, 그리고 그걸 꾸준히 반복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if, then, when 규칙을 사용해서 시작해 볼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낡은 패턴을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